Recording in progress. 자, 1단락부터 봅시다. 자,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반응을 일으켰어요, 사람들한테.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사회가 반한 거야. 그러면 범죄와 형벌에는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이 들어있다. 범죄와 형벌에는 그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래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 인간을 상정하는, 가정하는, 생각하여 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자, 계몽주의 사조는 요겁니다. 사조는 뭐냐면 그 사상의 흐름을 얘기를 해요. 계몽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은 이성적이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이성과 감정 둘 다 가지고 있음에도 이성적 인간이 진짜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계몽주의입니다. 얘는 충실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익을 따질 줄 알고 그래서 이익이 뭔지를 알면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게 바로 뭐다? 이성적 인간이다. 같은 말이야. 베카리아도 계몽주의에서 생각한 인간상에 대해 똑같이 그렇게 봤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놓지 않는다. 대가가 있어야지만 자유를 내놓죠.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편안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면 받는 건 뭐예요? 자, 끊임없는 전쟁자,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자유의 전체 중에서 그 중에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는 겁니다. 떼어주고 대가로 뭘 받아요? 대가로 받는 거 전쟁으로부터 줌으로써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떼어준 자유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는 거죠. 평온하게 누리는 걸 요 일부를 떼어줌으로써 된 겁니다. 자, 저마다 각자가 할애한 자유의 총합. 이때 각자가 할애한 자유는 얘에 해당이 되죠. 요거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인간이 한 명만 이렇게 떼어준 게 아니라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 D, E 다 조금씩 일부씩 다 이렇게 떼어준 겁니다. 떼어준 것에 총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임받아서 관리한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건 우리 각자가 합의해서
떼어준 일부 자유의 총합이 결국 주권이고, 근데 그 주권을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사회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지켜지며, 자, 법은 뭐다? 요게 법이다. 조건이다. 법은 어떤 조건이야? 사회 형성과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근데 법이 잘 지켜져야 사회가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겠죠.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 자, 형벌의 정의입니다. 전체 사회 구성원,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 그것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여기 말이 어렵습니다. 맨 마지막. 형벌권을 행사를 하는데 누구한테 행사하죠? 법 위반자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또는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뭔 얘기냐? 그 법을 법의 준수는 제대로 지켜지면 사회를 형성하고 지속시킵니다. 법이 잘 지켜지려면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키면 법이 잘 지켜지죠.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저마다의 행복의 총합이 뭐겠습니까? 전체 복리겠죠? 자, 그러면 이것의 저마다의 행복에 증진시키는 것의 합이 전체 복리일 텐데, 법을 위반하면 그 행복을 저하시키죠. 전체 복리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겠죠. 그래서 형벌을 행사합니다. 근데 형벌권을 행사할 때 뭐 사형도 시키고 무기징역도 시키고 막 이런 거 할 때, 행사할 때 우리는 자유의 일부를 할애했고요. 혹은 양도했습니다. 근데 형벌권의 행사는 내가 넘겨준 요 자유의 크기를 보다는 작은 정도로 형벌권이 행사돼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형벌권 중에 사형이 있습니다. 주권자가 형벌권을 행사해서 예를 들면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합시다.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 일부를 떼어줄 때 나를 죽일 수 있는 자유까지는 떼어주지 않았겠죠. 그러니 형벌은 사형까지는 진행되면 안 되는 겁니다. 베카리의 입장에서는. 베카리아는 이게 핵심입니다. 형벌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 자, 우리는 전쟁 상태에서 여기 전쟁 상태에서 자유를 100%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쟁 상태에서 계속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상태에 빠지죠. 그중에 100%에서 일부를 떼어줍니다. 각자 다 떼어줘요. 자유의 일부를. 그래서 그 총합이 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주권을 가진 주권자가 국가를 다스리면서 형벌도 행사하죠. 법을 지키라고. 그럼으로써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베카레의 견해는 그래요. 그런데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법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데 법 위반자에겐 그래서 주권자가 형벌을 가는데 어디까지 형벌을 지할 수 있다? 우리가 양보한 주권의 총합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언제든지 나를 해쳐도 좋아, 나를 죽여도 좋아에는 합의하지 않았겠죠. 나를 죽여도 된다라는 자유를 넘겨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자, 형벌은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의 결과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범죄로서 누군가의 돈을 훔쳐가지고 썼다 치죠. 썼다 칩시다. 형벌을 가한다고 해서 그 돈이 다시 생기진 않죠. 자,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것도 아니다. 베카리아가 볼 때 그렇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 전에 형벌은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보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 형벌의 목적은 뭐다? 베카리가 생각했던 재발 방지. 첫 번째, 두 번째, 동일한 범죄 예방. 이거죠.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있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자, 이 두 가지 목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범죄로 얻을 이익을 100이라고 합시다.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서 범죄자가 100을 얻었다고 치죠. 그러면 그만큼 공익은 마이너스 100일 겁니다. 손해를 입게 되겠죠. 자, 그럼 형벌이 가하는 손해. 자, 이렇게 봅시다. 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 범죄로 얻는 이득은 범죄자가 얻습니다. 100을 얻어요. 얘가 100을 얻었다는 건 사회가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100만큼. 그럴 때 형벌이 가하는 손해, 누구한테 가하는? 범죄자에게 가하는 손해가 뭐보다 크면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서 얻은 플러스 100보다 손해가 더 큰, 손해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면 형벌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렇지. 범죄를 저질러서 100의 이득을 갖는데 형벌을 받으면 마이너스 110이 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110이라고 그냥 특정할게요. 110의 형벌을 받으면, 손해를 받으면 100의 이득을 얻기 위해 110의 손해를 감수한다? 안 하겠죠.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행동을 안 할 것이다. 왜? 베카리아는 인간을 뭐라 그랬어요? 이익을 저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1000의 손해를 입을 줄 알면서도 100의 이득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 사이코 같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걸 상정하진 않았어요. 베카리아는. 자, 그리고 자, 범죄의 목적은 어디 있다? 재발 방지 여기 있다. 그러려면 걔가 얻는 이득보다 손해만 조금 더 크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성문법으로 규정돼서 누구나 알 수 있게 글자로 기록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조문으로.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야 한다. 즉 법을 어기면 자, 그 처벌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 이게 형벌의 목적. 동일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또 방지하는 거죠. 이 울타리의 높이는, 이 방벽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자, 이 울타리의 높이, 형벌의 정도겠죠. 정도는 자, 범죄에 따라 범죄가 크면 형벌의 정도도 커야 되고 하는 거죠.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할 것. 공익을 훼손한 정도가 큰 범죄일수록 형벌의 정도도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함이며 불필요하다. 보세요.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공익을 훼손한 정도. 자, 좀 전에 범죄자가 100의 이득을 얻었죠? 그 말은 공익을 마이너스 100만큼 손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요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를 형벌을 줘야지. 범죄자가 마이너스 1000의 손해를 입을 100을 손해를 끼쳤는데 공익에 범죄자에게 그러면 100 정도의 손해를 입을 정도의 형벌을 가하면 되지. 1000의 만의 손해를 입을 정도의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처벌은 폭력이다.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서로 다른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정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방지하는 힘이 더 무거운 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힘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거지. 살인을 일으켰든 100원을 훔친 거든 동일하게 형벌을 가해. 매 10대. 그러면 살인이 방지가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춰 제도가 운영될 것을 역설은 강조한다. 뭐냐?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인들은 모두는 그것에 무뎌져서 잔혹한 형벌에도 무뎌져서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 하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느끼지 못한다. 자 봐. 잔혹한 형벌 단두대에서 목을 자른다고 해 보죠. 근데 너무 자주 일어난다고 칩시다. 또 일어났구나 정도로 처음에는 되게 충격적이었겠지만 점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도가 낮아지겠죠. 옥살이나 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찍힌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이때 형벌의 강도는 가장 잔혹한 형벌과 의미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형벌의 지속이다. 자, 형벌의 지속과 형벌의 강도, 이 둘 중에 센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냐, 아니면 세진 않지만 꾸준하게 지속되는 형벌이 효과적이냐일 때 얘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우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은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죽는 장면의 목격과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형벌의 강도와 관련된 게 죽는 장면의 목격,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계속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꾸준히 보게 되는 게 형벌의 지속.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생명이겠죠.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는 아까 뭐였습니까? 자유의 일부를 할애, 아까 양도했죠. 그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사형이란 제도는 안 된다 그 말은.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휴머니스트, 최대 다수의 최대행을 말하며 공리주의자. 자, 평가하는 거 봅시다. 자, 내용 정리할 때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합니다. 베카리아는 어떻게 언급된다? 진한 게 눈에 확 띄게 해볼까? 자, 일단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계약론자, 일반 예방주의. 자, 형법학에선 응보주의가 아니라 장래 범죄를 방지한다는. 제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휴머니스트 어디 있죠? 잔혹한 형벌을 반대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게 휴머니스트. 어떻게 하면 좀 잘라서 설명을 잘해줄까? 이게 일종의 휴머니스트의 모습. 그거 정리해 준 겁니다. 이것도 휴머니스트일 수 있어요. 이 필기한 건 내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휴머니스트의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뭐 했다?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가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기로 합의했다. 요게 바로 뭐예요? 사회 계약론자. 그거 정리한 겁니다. 여기 사회 계약론자.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한다. 좀 복잡하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보이는 게 시형벌이다. 아유 복잡하지만 요게 전체 복리 그런 것들이 바로 공리주의죠. 응? 그런 모습. 자, 일반 예방주의는 어디? 여기. 아, 형벌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일반 예방주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걸 다 정리해 준 겁니다. 복잡하죠? 필기 결과가 되게 복잡하네. 자,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아.